드러난 거로 봐서는 뭐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나 이런 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네. 어제 그 이명수 씨 인터뷰를 봤더니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의 그 황종호 행정관이라고 예. 이른바 그 저 강원도의 황 사장 아들로 알려진 네. 이런 지금 대통령실 근무자인데 황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뭐 동향을 파악하고 뭐 했다 네. 하는 얘기를 이명수가 김대남으로부터 들었다 하면서 어제 한 인터뷰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김대남의 이런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진영을 팔아먹은 이런 행위가 예. 단독 범행이었는지, 단독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조직 플레이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근데 뭐 단독이 아닌 거라고 보시는 뭐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찬찬히 좀 들여다봤더니 네. 7월 10일에 이명수회 때 요거 보도해라 보도사주에서 이틀 후에 나온 그 단독 기사 있잖아요. 요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이 당비 70억 정도를 횡령을 했다. 네. 뭐 이건데요. 예.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장 얘기겠네요. 시절 네. 얘기예요. 일단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결과 저희 당이 그 총선 참패하고 나서 총선 백서를 발간하자 해서 백서 팀들이 네. 뭐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도 만나고 가서 뭐 조사도 좀 하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조정은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예, 맞습니다. 백서 TF. 예, 그래서 총선 백서 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내용입니다. 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예. 당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총선 백서 팀이 예.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예, 취득한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김대남 씨는 당원이기는 하나 대통령실 스태프로 일했지만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서 활동한 적도 없고 예. 뭐 당 소속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김대남 씨는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네.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이명수에게 이거 보도하라고 사주를 했는가? 총선 백서 TF 내용을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긴 네. 한데 그게 총선 백서 팀은 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그건 대회 B였어요. 대회비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예, 대회 B고 당연히 총선 백서팀이 여러 가지 누구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인데 예. 그거를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회 B였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김대남 씨가 알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그냥 떠오르는 걸로는 총선 백서 TF에 소속된 누군가가 김대남 씨에게 알려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단독 기사 그 폭로 내용이요. 아주 심각하게 왜곡 날조돼 있습니다. 한동훈이 70억 가량의 당비를 횡령했다. 예. 그 여론조사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네.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은 정확히 18억 원이었습니다. 18억 원이고 예. 무슨 그 지역구에서 그 우리 후보 간 그 공천을 위한 경선을 붙는다든가 예. 또 지역구 여론조사 이런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70억이 아니라 1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자기 대권 도전을 위한 개인 이미지 조사를 2회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예. 2회가 아니고 1회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뭐 대권을 위한 그게 아니고요. 2030 정치의식 조사였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고 그리고 예. 그거는 이미 올 1월에 여의도 연구원 빅데이터실이 있어요. 예. 거기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그거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네. 홍영림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이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거고 그 조사는 2회가 아니고 1회고 네. 한 기껏 들어봐야 2-3천만 원 비용이 들었어요. 그 조사 비용은. 그럼 다 해서 20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 마치 70억을 횡령한 것처럼 했고요. 그리고 그 조사도 2030 뭐 그래갖고요. 정치의식 조사. 그러니까 2030이 각 당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또 각 당의 이미지
당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호 속에서 그러면 각 당의 리더 한동훈과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도 한 두세 문항 물은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70억이나 횡령을 해왔고 대권 도전을 위한 개인 이미지 조사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왜곡 날조한 내용을 네. 그것도 그 총선 백서팀이 그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왜곡 날조되었고 전달된 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당의 총선 백서팀이 취득한 정보이기는 한데 정말로 70억 횡령까지는 아니었고 뭐 이런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것들을 총선 백서팀이 조사를 한 게 있고 네. 그 대외비라서 정말 극소수 말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렇죠. 김대남 씨를 통해서 서울의 소리에 전달이 됐다. 예. 이거는 오늘 새로 해주시는 얘기네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처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 총괄 상황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한동훈 쪽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걸 몰랐어요. 예.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단독 보도를 아,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또 헐뜯기를 시작하는구나. 예. 이런 식의 흑색 선전을 또 하는구나. 네. 그런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음. 예. 근데 우리도 몰랐는데 김대남 씨를 이거 어떻게 알고 그 이명수한테 사주로 했을까요? 예. 일단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이명수 물론 첫 통화는 네. 대통령실에 있을 때 했다고 하지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뭐 공격 사주 했다는 이런 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사임한 뒤에 일어난 일이고 네.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정 갈등에 어떤 불씨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는 뭔가 본인이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정치 공작, 흑색선전 봐왔지만요. 이렇게 진영을 팔아먹으면서 한 공작은 처음 봅니다. 예. 매우 충격적이고요.